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월급날은 늘 짧고 카드값과 대출이자는 길고 뉴스는 매일 누가 몇 배 벌었다만 보여주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나도 투자해야 하나 근데 무섭다. 분산해야 하나 근데 답답하다. 집중해야 하나 근데 망할까봐 겁난다. 그런데 만약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애플, 아마존을 살 수 있다면요. 그때도 분산 투자하라고 말하시겠습니까? 포트폴리오에 2%, 3%만 넣고 마음 편하게 살라고요. 아마 대부분은 그 말을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정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20년 전으로 못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정답이 뭔지 지금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안전한 말로 도망칩니다. 분산하세요, 리스크 줄이세요, 장기 투자하세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당신을 부자로 만들었나요? 아니면 그냥 덜 불안한 사람으로만 만들었나요? 오늘은 이 질문을 QLD, TQQQ로 아주 현실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속드리겠습니다. 꿈같은 100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떤 룰로, 언제는 세게, 언제는 약하게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부. 분산 투자라는 말이 당신을 속이는 순간, 분산 투자는 원래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분산이 생각을 멈추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분산을 하는 진짜 이유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택을 안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를 자신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49개를 섞습니다. 그러면 마음은 편해집니다. 대신 인생이 바뀔 만큼의 상승도 희미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애플이 10배 오르는 장면이 뉴스였습니까? 아니면 고문이었습니까? 2% 넣어놨는데 10배가 됐습니다. 겉으로는 웃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췄는데 왜 인생이 안 바뀌지? 그때부터 투자자는 이상한 감정에 갇힙니다. 승리했는데도 허탈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진짜 부는 마친 다음이 아니라 마치기 전에 크기를 결정하는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를 결정하는 순간 대부분의 사람은 분산이라는 단어 뒤에 숨어버립니다. 2부. 그럼 정답은 어떻게 찾습니까? 개별 종목 말고 시스템으로.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정답이면 집중이라는 말을 듣고 바로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 같은 이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건 사후에나 쉬운 이야기입니다. 애플도 그 당시에는 논란이 있었고 아마존도 이게 돈이 되냐는 조롱을 받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중한다는 건 단순히 용기가 아니라 불확실성 위에 앉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정답 배팅은 한 종목이 아니라 한 시스템에 거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뭡니까? 미국 기술 혁신의 엔진, 나스닥 100, 즉 QQQ입니다. 한 회사가 망해도 다음 회사가 올라옵니다. 기술의 파도는 이름을 바꿔서 계속 전진합니다. 개인이 종목을 맞히는 대신 엔진이 굴러간다에 베팅하는 겁니다. QLD와 TQQQ는 그 엔진에 부스터를 다는 도구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 즉 애플을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미국 혁신 엔진이 앞으로도 달릴 것인가에 베팅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논리가 깔끔해집니다. 정답을 종목으로 맞히려 하지 마십시오. 정답이 될 확률이 가장 높은 엔진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레버리지는 그 집중을 더 크게 증폭시키는 장치로만 쓰십시오. 3부. 그런데 왜 TQQQ 올인이 위험하냐? 레버리지는 정답을 더 어렵게 만든다. 여기서 중요한 경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QLD, TQQQ는 같은 방향을 보지만 같은 결과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경로에 민감합니다. 크게 흔들렸다가 오르면 생각보다 수익이 덜 나올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복리의 효율이 깎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TQQQ는 정답이어도 타이밍이 나쁘면 멘탈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리고 멘탈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죠? 바닥에서 팔고 꼭대기에서 삽니다. 이게 레버리지의 진짜 리스크입니다. 상품이 위험한 게 아니라 사람이 위험해집니다. 즉 정답이면 집중을 레버리지에 그대로 적용하면 당신은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정답을 더 어려운 시험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QLD, TQQQ에서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집중은 하되 레버리지는 조건부로 쓰십시오. QLD는 기본 엔진, TQQQ는 부스터. 이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4부. QLD, TQQQ 실전 프레임. 세게 갈 때, 약하게 갈 때.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오늘 영상의 결론은 화려한 문장이 아닙니다. 룰입니다. 첫째, QLD를 기본 포지션으로 두십시오.
왜냐하면 QLD는 TQQQ보다 덜 흔들립니다. 덜 흔들린다는 건 끝까지 버틸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수익은 생존한 사람만 가져갑니다. 둘째, TQQQ는 확신 구간에만 키우십시오. 그럼 확신 구간을 뭘로 정하냐고요? 저는 복잡한 지표보다 한 가지를 추천드립니다. QQQ의 21선입니다. QQQ가 21선 위에서 힘을 받는 구간은 시장이 상승 추세를 인정하는 구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는 부스터를 써도 됩니다. 즉, TQQQ 비중을 키울 이유가 생깁니다. 반대로 QQQ가 21선 아래에서 헤매는 구간은 레버리지가 사람을 찢습니다. 이때는 QLD로 낮추거나 현금을 남기십시오. 셋째, 현금은 겁이 아니라 탄약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에게 현금은 수익을 못 내는 돈이 아니라 다음 기회를 사는 돈입니다. 급락이 왔을 때 멘탈로 버티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현금이 있는 사람이 버팁니다. 그리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더 싸게 삽니다. 넷째, 체크 주기를 정하십시오. 매일 확인하면 흔들립니다. QLD, TQQQ는 매일 보면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상품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 1회만 21선 확인 같은 식으로요. 투자에서 가장 비싼 수수료는 당신의 충동 매매입니다. 다섯째, 전고점 근처에서는 욕심을 줄이십시오. TQQQ는 올라갈 때 달콤하지만 내려올 때 잔인합니다. 그래서 전고점 근처에서는 일부를 줄여서 QLD로 옮기거나 탄약을 확보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강합니다. 큰 돈은 한 번의 대박이 아니라 여러 번의 생존으로 만들어집니다. 5부, 공격형, 균형형, 보수형. 당신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현실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QLD, TQQQ를 같은 방식으로 들고 가면 다칩니다. 본인의 성향을 먼저 고르셔야 합니다. 보수형, 불면증이 싫으신 분, QLD 중심으로 가십시오. TQQQ는 아주 소량만 혹은 아예 빼셔도 됩니다. 균형형, 수익도 원하지만 생존도 중요한 분, QLD를 바닥에 깔고 확신 구간에만 TQQQ를 키우십시오. 이게 오늘 논리를 가장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공격형,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 분, TQQQ 비중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추세가 꺾이면 바로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안되면 공격형이 아니라 무모형입니다. 6부, 분산투자 vs 집중투자. 결론은 이것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0년 전 애플, 아마존을 살 수 있다면 분산하라고 말할 거냐고요? 미래를 안다면 집중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해답은 이겁니다. 정답을 종목으로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정답을 시스템으로 잡으십시오. 그 시스템이 나스닥 100이라면 QLD로 기본을 깔고 TQQQ는 조건부로 부스터를 쓰십시오. 이게 분산의 안전함과 집중의 폭발력을 둘 다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이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걸리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는 불안하지 않게 투자하는 법만 배웠거든요. 그런데 부는 대부분 불안을 없앤 사람이 아니라 룰로 불안을 통제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니라 사고방식과 프레임입니다. 손실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다만 룰이 있으면 손실이 사고가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QQQ 21선 기준으로 QLD와 TQQQ 비중을 어떻게 조절할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더 단단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급락장에서 당신의 멘탈을 지켜줄 약속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